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긴급 편성입니다. 어저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이 하는 질문과 답변 그리고 태도를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자,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이미 낸 것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궤변을 늘어놔도 어떻게 저렇게 궤변을 쏟아내느냐라는 얘기가 너무나 많았는데, 자, 과연 이것이 앞으로 남아있는 네 차례의 신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상 우리가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법률가 두 분 모셨는데요.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스픽스에는 첫 출연인데 방송 활동이 굉장히 많은 강수영 변호사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노영희 변호사. 먼저 싱크 하나를 보고 가겠는데요. 네. 윤석열 이 김용현에게 그 상황이 기억나느냐라고 하면서 본인이 했던 거를 확인하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네. 네. 자, 이게 이제 장난삼아 계엄했는데 너 기억나니 안 나니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예, 들어보니까 기억납니다. 이제 이런 방식이 네.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자, 헌법재판관 앞에서 저런 방식으로 문답을 주고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 예컨대 이제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같은 공간에서 피해자의 증언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가해자 나가라 그러고 그 사람을 되게 보호해줘. 왜냐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증언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지금 이 김용현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성을 고려해봤을 때 김용현이 윤석열의 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도록 저 건들거리는 태도와 저 고압적 태도를 보세요. 저렇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국회 측 변호인들이 처음에 헌법재판소에다가 얘기했을 때 김용현하고 이렇게 대질할 수 있도록 혹은 대면에서 할 수 있는 그 자리는 피해달라 이렇게 처음에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카텐을 가려서 안 보이게 하겠다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더니 그냥 대면하게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건 누구의 말을 듣고 한 거냐면 증인의 말을 듣고 해준 거거든요. 증인이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의사 표현했으면 윤석열이 저렇게 못했을 건데요. 증인이 괜찮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대면해서 직접 질문까지 하게끔 만든 것은 실제 김용현하고 윤석열 씨 간에 미리 이미 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이 발언의 파장이나 발언의 그 내용이나 방향 같은 것들을 자기네들끼리는 어느 정도 정리해놨다는 얘기밖에 안 돼서요. 그래서 사실은 증언의 신빙성을 믿기도 어려워지고 특히 그래서 문영배 재판관이었나요? 물어보지 네. 않습니까? 국회 측 증인에 대해서는 증언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당신의 증언의 신빙성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래도 안 하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윤석열 씨 측에서 해라. 그러니까 또 하잖아요. 저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이전에 대답했던 것하고 다른 사람들이 대답했던 것하고 또 완전히 틀린 말을 좀 하면서 아예 자기네끼리 장난하고 놀으라고 판을 깔아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거 문답을 보면 이게 이제 본인이 찍을 날리는 거 아니에요. 탄핵이 되는데도 저렇게 여유만만하게 건들건들하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제 이런 것이 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긴 하지만 저런 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재판부도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죠. 그리고 지금 아주 중대차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제가 주목했던 건 웃는 경우가 있었어요. 윤석열이. 중간에. 네, 중간에 웃으면서 그러니까 특히 김용현 증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국회 본청 안에 몇 명이 들어갔냐 병력이 그 국회라는 경계 안에 말고 안에 의사당 안에 본청 건물에 몇 명 들어갔냐 이런 걸 질문하는 과정에서 김용현 증인이 뭐 하여간 280명 들어갔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실 윤석열 측 변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건 국회에는 질서 유지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본청에 들어간 사람은 한 20명 남짓밖에 안 된다. 이걸 계속 유도신문하는데 김용현 증인이 똑바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게 첫 질문에 가까웠는데 그때 윤석열이 앉아서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시실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김용현 증인에게는 무언에 굉장한 압박이 됐을 거예요. 똑바로 안 해 너?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재판관 입장에서도 완전히 이거 무슨 짜고 치는 장난도 아니고 저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나. 근데 대통령이었으니까
차마 제지는 못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런 식의 질문과 답변이 이제 굉장히 보기에도 불편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인용과 기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김용현의 답변 내용과 그 다음에 윤석열이 유도해서 저런 답변이 나오게 만든 정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 그리고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의 일관성, 모순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저런 태도는 이제 전체적인 인상을 조금 좌우하는 그런 부분은 네. 되죠. 그렇지만 재판관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한 발언과 이전에 했던 발언과 그다음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서 모순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뭐 저것만 가지고서 어떻게 판단한다고 하기는 좀 곤란하고, 저런 것 때문에 뭐 재판관들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어요. 다만 저런 걸 허용해 줬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증인이 알았다고 대통령하고 대질해도 괜찮고 대통령이 물어봐도 괜찮다고 했다 하더라도 윤석열 씨 저렇게 대화하면서 자기가 아직도 지금 대통령 아닙니까? 자기는 대통령이면서 밑에 있는 부하 직원한테 야, 내가 너 대답 똑바로 안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저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인상이 전체적으로는 저들의 신빙성, 말의 신빙성을 다 낮추게 만드는 경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헌법재판관입니다. 정영식 재판관도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다가 본인도 좀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이런 질문을 직접 던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굳이 거기를 군병력이 왜 원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질문에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버버했죠. 예, 그야말로 어버버버하면서 뭐 이렇게 횡설수설에 가까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군을 출동시켰다라는 말의 의미가 내란의 고의가 없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너무 상식적으로 묻듯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서울 서부지법의 폭동 사태처럼 누가 뭐 국회를 때려 부수고 무법천지가 돼서 경찰 경력만으로는 안 돼서 군이 출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뭐 시위대들이 몰려와가지고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아니 그 계엄을 선포해서 군 병력이 출동을 하고 국회를 막으려고 하니까 시민들이 쫓아온 거지, 본인들이 소요 사태를 만들어 놓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을 출동시켰다는 거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뭐 더군다나 지금 이제 많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김영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가 질서 유지 목적이 아니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진술과 물적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검찰이 이미.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합리적 설명도 없이 그냥 대통령의 말로써 뭉개려고 하는, 윤석열의 말로써 뭉개려고 하는 것이 저게 도대체 재판을 이기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대외적으로 선동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 의구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그 신문 과정을 보면 일단 탄핵되는 거는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야, 나 이거 건재한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쇼를 했다. 그리고 완전히 논리는 궤변이었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나더라고요.